네, 안녕하세요. 김지아 기자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쇼핑 많이들 하시죠? 요즘 보면 생활용품부터 옷, 그리고 식품까지 가릴 것 없이 쇼핑 앱도 정말 다양하게 넘쳐나는데요. 네, 여러 앱들 가운데서도 이 앱의 성장세가 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중국 쇼핑 앱이 초저가는 물론이고 이 빠른 배송까지 앞세워서 무서운 속도로 이용자 수를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이 중국 쇼핑 앱 테무 이용해 보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발생하는 이 유해성 논란 때문에 이용이 좀 꺼려진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네, 유럽에서도 비슷한 이유 때문인지 유럽연합이 테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테무의 모 회사, 이 핀더더는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물 수도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저희 함께 알아보시죠. 네, 외신들 바로 살펴보죠. 먼저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부터 살펴보면요. 유럽연합이 중국의 쇼핑 앱, 이 테무에 대해서 디지털 서비스, 이 DSA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혐의는 테무가 짝퉁과 같은 이 불법 제품 판매를 단속하지 못했다는 건데, 네, 이번 조사는 유럽 소비자보호기구 연합 BEUC와 17개 국가 소비자기구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어떤 부분들이 DSA 위반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유럽연합이 직접 밝힌 이 보도자료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테무가 DSA를 위반했는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고 공지를 하면서 모두 4가지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자료 내용을 함께 보시면요. Non-compliant product, 즉 비준수 제품 판매를 제한하기 위한 시스템이 테무에 있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규정을 어기거나 유해 물품을 파는 악성 판매자를 막기 위한 제동 장치가 있는지 보겠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테무 앱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이걸 해봤거든요. 앱에 게임을 해서 포인트나 현금 보상을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이 유럽연합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서비스 중독성을 높이는 위해한 요소가 있다고 봤습니다. 네, 사전에 모니터링을 해서 유해 콘텐츠나 제품을 최대한 걸러내고 문제가 발생하면 이걸 즉시 해결하는 노력을 하라는 건데, 만약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연간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를 함께 보시면요. 왜 이렇게 EU가 제동에 나섰는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EU 회원국에 보고된 위험 제품 수가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1년 사이에 50% 이상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몸에 바르는 이 화장품이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또 전기 제품과 의류에서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실제로 유럽 장난감 산업협회는 위험 제품 판매를 방치하는 쇼핑 앱들을 강력히 비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협회는요, 지난해 2월 테무에서 산 장난감 19개 가운데 EU 기준을 충족하는 장난감은 단 1개도 없었다면서 18개는 어린이에게 실제 안전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유럽 소비자기구 BEUC의 디지털 정책 책임자는 이 위원회 조사 결정은 시장에 불과하다면서 위원회는 테무가 법을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테무가 법을 어기고도 처벌받지 않는 것은 소비자에게도 또 법을 준수하고 있는 다른 기업에게도 공평하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일이 이렇게 커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테무의 가파른 성장세인데요. 네, 중국 시장조사 업체 이퀄오션에 따르면 테무가 지난해 말 이용자 수 기준으로 중국 최대 쇼핑 앱이죠. 알리익스프레스와 업계를 나란히 하는 커머스 기업이 됐고, 지금은 또 아마존을 잇는 세계 2위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프를 함께 보시면요. 이 그래프의 파란색이 아마존의 이용자 수, 또 주황색이 테무의 이용자 수거든요. 2023년 3월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급등을 하기 시작하더니 올해 8월에는 거의 아마존의 이용자 수에 가까워졌습니다. 프랑스 언론 르몽드의 분석에 따르면 인기 요인은 초저가 정책에 있습니다. 테무는 억만장자처럼 쇼핑하세요,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 가격이 너무 낮아서 고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르몽드는 테무는 믿을 수 없는 가격으로 방대한 품목의 제품을 판매한다. 또 홈페이지에 긴박감을 주는 홍보 메시지가 떠 있고 한정 수량 또는 클리어런스 세일이라는 문구와 함께 무료 배송까지의 이 카운트다운을 알리는 숫자가 곳곳에 배치가 돼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모 회사 핀더더의 두둑한 재정을 기반으로 테무는 디지털 마케팅도 갈수록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JP모건의 분석을 인용을 했는데요. 이 테무의 마케팅 비용이 2023년에는 17억 달러에 달했고 이 수치는 2024년에는 거의 30억 달러로 증가를 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덕에 대형 SNS를 거느리는 메타, 또 메타가 이득을 보기도 했습니다. 중국 기반 광고주가 2023년 매출의 10%, 즉 약 137억 달러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도 중국에서 발생한 매출의 거의 2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르몽드 보도에 따르면 미국으로 배송되는 택배수 10년 전 연평균 1억 4천만 개에서 2023년에는 10억 개로 증가를 했습니다. 또 우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엄청난 양의 택배가 밀려드니까 결함이 있는 제품이나 펜타닐 등 이 불법 약물의 선적을 차단하기도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르몽드는 이렇게 미국을 포함한 세계로 가는 소형 국제 택배가 급격히 증가한 건 중국 쇼핑앱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 쇼핑앱은 이 중개자 없이 제조업체 공장이 직접 발송하고 비행기로 배송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빠른 배송을 앞세우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물류업을 직접 지원하는 점이 그 배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은 중국산 제품의 좀 저품질을 문제 삼으면서 품질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거고요. 먼저 프랑스는 패스트 패션 제한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패스트 패션 의류에 대한 환경 부담금 부과와 광고 금지 등을 포함해서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 쇼핑앱의 초저가 공세를 막기 위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또 로이터에 따르면 독일은 테무에서 판매하는 의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발견되는 일이 발생하니까 이 소비자 보호와 안전 문제를 명분으로 관련 규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의회는 테무를 위구르 강제 노동방지법 위반자 명단에 올리는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무가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해서 이 강제 노동과 인권 침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만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테무는 미국 내에서 아예 사업을 철수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은 일정 금액 이하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받지 않고 있었거든요. 몇천 원이나 몇만 원짜리 중국 쇼핑앱에서 오는 이 택배가 쏟아지면서 중국 기업이 세계 쇼핑 시장을 점유를 하기 시작하니까 면세 제도까지 줄줄이 폐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를 보면요. 미국에서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 대한 면세 혜택에서 중국을 또 제외하는 법안까지 발의가 됐습니다. 새 규정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제품은 더 높은 관세를 피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인데요. 백악관은 중국산 수입품의 40%, 섬유 제품의 70%가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섬유 제품 관세는 중국의 온라인 패스트 패션 업체인 이 쉬인을 겨냥한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분석을 했습니다. EU에서도 150유로 이하 면세 규정 폐지 제안이 나왔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50유로 이하 면세 품목이 무려 23억 개나 EU로 수입이 됐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EU 국경을 넘은 저가 면세 품목이 더 늘어서 가구당 2번씩 배송시킨 것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사실 EU의 무관세 폐지는 이미 지난해 제안이 좀 나오긴 한 건데 최근 들어서 중국 쇼핑앱의 위협이 더 커지면서 새 규정 채택을 더 서두를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테무는 EU의 DSA 규정을 수용할 것이고 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규제 당국과 전면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테무 측은 짝퉁 문제를 이커머스 업계 전반에 숙제를 하면서 우리는 소비자와 권리자의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외신에 밝히기는 했습니다. 테무는 유럽에서 짝퉁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방안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EU가 주관하는 또 자발적인 협정인데 이에 서명한 기업으로는 지금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이베이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렴한 가격에 테무에서 샀다가 좀 황당한 일을 겪은 소비자들이 늘면서 SNS에서는 요즘 테무에서 산 뭐뭐 하면서 밈까지 등장을 했잖아요.
그만큼 중국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도 굉장히 커진 상황이긴 합니다. 만약 테무가 정말 칼을 갈고 개선에 나서게 될 경우 시장에서 더 강자로 떠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소비자의 신뢰만 계속 잃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세계 각국이 강력한 규제 움직임에 나서고 있고 지금 테무도 일단은 꼬리를 내리고 불량 제품이나 짝퉁 문제 개선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힌 만큼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저희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이커머스의 활약,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외신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